여러분 안녕하세요. 지학종결자 최선묵입니다. 오늘은 고령토와 보크사이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거 많이 헷갈리시는데 고령토가 성질이 변해서 보크사이트가 되는 건데 이거 변성광상 아닌가? 왜 퇴적광상이에요? 이런 질문도 굉장히 많고요. 또 고령토가 뭡니까? 도자기의 원료죠. 그래서 요거는 금속광물이 아니다, 비금속이다 잘 알고 있는데 보크사이트 알루미늄의 원료니까 금속광물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그 궁금증을 선생님이 오늘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일단 기본 개념부터 배워봐야 하는데요. 광물자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 앞에서도 한번 선생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광물자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문제를 풀 때 광상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광상이 뭐였죠? 그래요. 광상은 광물이 땅 속에 모여 있는 그 모양을 광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 캐내는 돌멩이는 뭐라고 하죠? 그렇죠. 광상에서 캐내는 돌멩이는 광석이죠. 광석. 이제 우리가 정확히 얘기하면 암석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돌멩이라고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 충분히 알아듣잖아요. 그죠? 또 친근감 있는 얘기들이 좋으니까. 그래서 광상에서 광물이 땅 속에서 모여 있는 거기에서 캐낸 암석을 광석. 그러면 그 광석을 채취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렇죠. 광산이죠. 광산. 광석을 지금 우리가 캐내고 있는 곳, 채취하고 있는 곳이 광산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땅 속에 이런 식으로 금이 들어가 있다. 이런 모양을 뭐라고 불러요? 아, 이 지역의 금광상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지역의 금광상은 이런 모양으로 들어가 있어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금을 막 캐기 시작하면 금광석을 캐는 거고요. 그 캐내는 곳은 금광산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게 철이라면 철광상이 이런 모양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 캐낸 것은 그렇죠. 캐낸 것은 철광석. 캐내는 곳, 그 장소는 철광산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이 광상이 종류가 있잖아요.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지는 광상 뭡니까? 그렇죠. 화성광상이죠. 요거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지는 건데 이 화성광상에서 만들어지는 대부분의 광물들은 어떤 특징이 있죠? 그래요. 앞에서도 한번 했는데 금속 광물이라는 특징이 있잖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대부분의 광물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백금, 크롬, 금강석, 철, 금, 은, 구리 이렇게 돼 있는데 금속 광물이 아닌 게 있네요. 누구죠? 그래요. 금강석이죠. 이거 기억이 날 거예요. 그래서 금강석과 금은 화성광상에 속하나요? 아니면 화성광상에서 만들어진 건가요? 아니면 퇴적광상에서 만들어진 건가요? 배워본 적 있죠? 화성광상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화성광석에서 나오는 그런 광물들은 대부분이 금속광물이구나.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시고 쌓여서 만들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그래요. 쌓여서 만들어지는 건 퇴적광상입니다. 퇴적광상은 암석이 풍화나 침식을 받아갖고 부서진 다음에 물에 의해서 막 운반되다가 어디 가서 쌓여서 만들어지는 게 대부분의 퇴적광상이잖아요. 그래서 사금, 금강석, 또 나왔어요. 그렇죠. 원래 있던 금이 풍화나 침식으로 부서진 다음에 쌓여서. 금강석도 마찬가지죠. 화성광상에서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진 금강석이 풍화나 침식으로 쌓여서 그랬을 때 그거는 이제 사금이나 금강석은 퇴적광상에서도 발견이 되는구나. 근데 고령토나 보크사이트, 석회석 역시 퇴적광상입니다.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거 왜 퇴적광상인지 선생님이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광상이 하나 더 있는데 원래 있던 광물이 성질이 변해서 만들어진 걸 뭐라 그래요? 그렇죠. 변성광상입니다. 이미 있던 광물이 열이나 압력을 받아서 그 정도는 돼야 굉장히 뜨거운 열을 받거나 심한 압력을 받거나 그 정도는 돼야 성질이 변해서 다른 광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변성광상이고요. 흑연이라든가 아니면 활석, 성면 이런 것들이 변성광상에서 만들어지는 대표적인 광물들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광상을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본격적으로 고령토에 대해서, 보크사이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원래는 여러분들이 뭘 먼저 이해해야 되냐면 정장석이라는 광물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정장석은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흔한 광물입니다. 그런데 이 정장석이 우리나라 같은 온대지방에서는 그렇죠,
이제 조금씩 화학적 풍화를 받으면서 고령토라는 걸로 변해가는 거예요. 이 고령토는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도자기의 원료를 많이 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도자기 중에 백자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 백자 뭐 이쁘잖아요. 그런 게 고령토로 많이 만든 거예요. 근데 이거 지금 복잡한 화학식이 나왔군요. 아, 이걸 어쩌나요? 이게 바로 뭐냐면 정장석의 화학식입니다. 사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선생님도 외우지 않거든요. 이게 문제 나오면 끝에 가로하고 정장석이라고 써져요. 의미가 뭐냐면 정장석이 사실은 지금 이산화탄소를 함유한 물과 만났다. 화학식은 그런 거예요. 맨 앞에 있는 EKAlSi3O5 이게 정장석의 화학식이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정장석이 온대지방에서 이산화탄소를 함유한 물에 녹고 있다. 화학 반응을 겪고 있다. 화학적 풍화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나가는 요 화학식이 바로 고령토의 화학식입니다. 많이 복잡해졌죠? 역시 외울 필요는 없어요. 문제 나오면 가로하고 고령토라고 써주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해해야 되는 건 이런 겁니다. 아, 정장석이 화학적 풍화를 받아서 고령토로 변하는구나. 어디에서? 온대지방에서요. 그거를 사실은 가수분해 작용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치환작용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 정도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고령토는 어디서 생겨요? 온대지방에서. 원래 정장석이라는 광물이 화학적 풍화로 고령토로 변했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고령토로 조금씩 변해가는 겁니다. 그냥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광상입니까? 퇴적 광상이죠. 자, 실제 고령토가 나오는 곳은요, 이렇게 나와요. 하얀 흙 같은 게 보이시죠? 이게 고령토인데 원래 여기 정장석이 굉장히 많이 쌓여있던 곳이에요. 그런데 화학적 풍화를 받아서 온대지방에서 이렇게 고령토로 변한 거거든요. 변했지만, 그죠? 열이나 압력을 받아서 변한 게 아니고 원래 쌓여있던 정장석이 그 자리에서 고스란히 쌓인 그 상태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퇴적 광상에서 고령토는 산출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크사이트는 어떨까요? 보크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열대지방에서 만들어지거든요. 사실은 이런 거예요. 열대지방에도 정장석이 있는데 비가 내리면서 조금씩 고령토로 바뀝니다. 화학적 풍화죠. 근데 열대지방은 우리나라랑 다르잖아요. 더 따뜻하고 화학 반응이 더 잘 일어나요. 비도 많이 오고. 그러면 그 고령토가 또 바뀌는 거예요. 보크사이트로. 그래서 열대지방에서는 정장석이 고령토로 바뀌었고 그게 다시 보크사이트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크사이트는 열대지방에서만 생깁니다. 알루미늄의 원료예요. 그래서 이제 보크사이트를 녹여서 알루미늄을 뽑아내거든요. 지금 보여주는 요 화학식 있잖아요. 요게 지금 정장석이 고령토로 바뀌었기 때문에 Al2Si2O5 가로하고 OH4 들어가 있죠. 이게 지금 고령토의 화학식인 겁니다. 그게 열대지방에서 또 비가 많이 오고 따뜻하니까 물과 반응을 하면 이게 바로 보크사이트의 화학식이에요. 화학식은 역시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 없고 문제에 나오면 또 가로하고 고령토, 가로하고 보크사이트 써주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 봐야 될 게 하나 있죠. 아, 보크사이트도 화학적 풍화로 만들어지는 거고 역시 가수분해 작용이라는 작용을 받는 거고 치환이 돼서 만들어지는 건데 그 자리에서 어떤 자리요? 정장석이 있던 자리에서 고스란히 정장석이 쌓여 있었는데 그게 바로 그냥 고령토로 변하고 그 고령토가 또 화학적 풍화를 한 번 더 받으면서 고스란히 쌓인 상태에서 보크사이트로 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크사이트도 역시 퇴적 광상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보크사이트는요, 이렇게 생겼어요. 정장석이랑도 많이 다르고, 고령토는 흰색이었었는데, 보크사이트는 약간 흰색과는 많이 다른 이런 색깔이 나는 거죠. 실제로 열대지방에 가보면, 보크사이트가 나오는 곳에서 이런 식으로 채취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녹여서 거기서 알루미늄을 뽑아내요. 산화물의 형태로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보크사이트는 퇴적광성에서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텐데 아직도 이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선생님 그래도 화학적 풍화가 성질이 변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성질은 변했지만 변성광상이 되려면 열을 심하게 받던가 압력을 심하게 받아야 하는데
고령토나 보크사이트는 열이나 압력을 받은 적이 있나요? 아니죠. 없잖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쌓여있는 상태에서 고령토로 변하고 또 화학적 부흥을 받아서 보크사이트로 변하고, 그러니까 다 퇴적광상이다 생각을 해주시고, 고령토는 물론 도자기의 원료니까 비금속 광물인데 보크사이트를 금속 광물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아니에요. 보크사이트 자체는 산화물의 형태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알루미늄이 금속 광물이 아니고 비금속 광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한국광물자원공사라는 그런 유명한 기관이 있는데요. 정부와 좀 관련 있는 기관인데, 여기서 잘 보시면 비금속 광물 27종이 있죠. 거기에 보면 보크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보크사이트는 법으로 정해놓은 법정 비금속 광물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오늘 배운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